최근 확정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두고 교육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난 10월 시한 발표 이후 검토하던 심화 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변별력 확보 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대입 개편안을 포함한 교육 현안 직접 듣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최근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또 내신은 5등급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인데 먼저 이 취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능이 그동안 보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뭐 예.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런 과목들이 다 굉장히 복잡하게 선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과목 간의 유불리가 이렇게 나뉘고 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통합형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과목들이 같은 아이들이 이제 같은 내용을 시험치게 그렇게 단순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내신에서도 그동안 이제 9등급 내신 체계였으니까 상위 4%를 골라내는 거니까 너무 좀 아이들한테 가혹했거든요. 예.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새로운 걸 같이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다 이제 5등급입니다. 상위 이제 10%죠, 1등급이. 그래서 이제 선진국적의 그 체계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내신은 이제 5등급제로 이제 바뀐 거고 수능은 통합형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고 네네네. 내신 같은 경우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5등급으로. 전환을 시켰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먼저 심화 수학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이공계열 학력 저하 또 수학 경쟁력 하락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제 수학을 이제 대수,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을 보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세간에서 뭐 미분과 적분이 빠진다 하는 거는 오해시고요. 미분과 적분이 들어가는데 예. 그동안 선택을 해왔던 미분과 적분 2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이제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선택이 빠진 거고요. 예. 기하도 그런 취지에서 같이 빠졌는데 그렇지만 이 선택 과목이니까 당연히 고교 학점제에서는 아이들이 특히 이공계를 갈 아이들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 과목들을 당연히 배우게 되고 또 이공계 대학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내신 그 평가한 것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뭐 수학 경쟁력이 약화된다 하는 그런 건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그 수능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학 공부를 너무 암기 위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학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선택 과목들을 하고 그걸 평가하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고 소위 챗GPT 시대에 그 수학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그 수학 문제를 좀 유형화시켜서 암기를 했었다면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수학 시험 이제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또 세 과목을 보는 거거든요. 대수,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니까 세 과목 내용에서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변별력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킬러 문항 제거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변별력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이번에 충분히 변별력 있다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너무 어렵게 문제 출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학원의 마케팅 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배울 거 배우고 시험 문제를 내면 변별력도 충분히 생기죠. 네. 예. 자, 5등급 체계 내신도 짚어보겠습니다.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과 교감한 상대 평가 성적을 병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제 소위 이제 이제 융합 선택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그 사회과학 중에서도 이제 그 선택 과목 중에 이제 그 융합적으로 이렇게 과목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지리 뭐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이제 지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거나 예. 또 아니면 이제 금융과 뭐 생활 경제라고 해서 실금융 그 제도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과목이고 이제 창의적인 과목들인데 이런 과목들을 평가할 때 이제 상대 평가를 해서 뭐 10%, 20% 이렇게 끊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평가를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이제 과목의 성격상
절대 평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 평가에 이제 그 길을 터준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 평가로 전환되는 과목의 어떤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런 네. 현상도 일어나는 어떤 절대 뭐 평가라는 그런- 게 이제 뭐 한 과목에 이제 뭐 모든 아이들이 다 A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절대 평가가 그 교사들이 이제 그 평가에 대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면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되지 않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절대 평가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신 평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요 과목들이 전체 과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목들부터 먼저 절대 평가를 해서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이런 절대 평가가 안착이 되면 그런 우려들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좀 우려의 목소리들 제가 좀 이야기를 아무리 해서 변화하면 예, 예. 우려가 있기 그렇죠. 마련이죠. 네. 특목고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5등급이 되면 내신 따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네, 네, 네. 그리고 특목고가 고교학점제 준비하기가 이미 좋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특목고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예.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능이 이제 특목고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수능이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조금 학습 부담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또 특목고에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예. 이번 이제 2028 입시의 큰 이제 주안점이 공정성과 안정성입니다. 미래를 이제 지향하면서 변화를 하되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라는 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 부분은 교육부가 계속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를 네네.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수능과 내신이 변별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 네네, 뭐 확대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입시를 바꿔 나갈 때 가능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게 맞죠. 예. 또 학습 부담이 너무 많으면 또 잘못하면 사교육으로 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도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해 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킬러 문항을 제가 했는데도 킬러 문항 제가 하면 뭐 중킬러 나오니까 또 사람 수요가 나오더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좀 불안이 조장되거든요. 예, 그 예. 불안을 조장하는 거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원이 워낙 지금 성행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좀 불안 마케팅 같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는 좀 학원 안 가셔도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안의 남은 후속 조치 어떻게 네네. 좀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이제 대입이라는 게 결국 대학이 이제 그 제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대입 전형 운영 이제 협의회를 통해서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예. 대학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내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들이 이제 절대 평가라든지 이런 내신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강화할 거고요. 또 이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변화된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올해 사교육 카르텔 대책이 눈길을 끌었는데 네네. 교원의 사교육 업체 겸직 금지와 관련 내용을 또 저희도 어제 보도해드린 바 네네네. 있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신 건지? 사실 이제 그 교원들은 이제 그 겸직 금지가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이제 교사분들도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부각되면서 네. 적어도 이제 학원에서 뭐 강의를 한다거나 교재를 제작해 준다거나 문항을 출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거는 이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이제 우리가 대응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교육계에 알려야 되니까 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를 시켜드리고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침을 정한 겁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올해에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끝으로 교육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정책 중에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정책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네, 올해가 사실 교육계가 굉장히 이제 많은 아픔이 있었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학교 폭력 이슈도 있었고 또 교권 추락의 이슈도 있었고 국민들께 참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위기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좀 치유되고 또 회복되면서 오히려 이제 내년에는 정말 이제 교육 대전환에 교육 개혁에 이제 교육 개혁이 뿌리를 내리는 해로 좀 저희들이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큰 변화를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학교에서 충분히 돌봐주고 또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1시 되면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면 사실 너무 막막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넓은 학교라든가 또 이제 영유아 시기에 유보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돌봄과 이제 교육이 정말 융합돼서 아이들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실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암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챗GPT 시대에 정말 미래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완전히 새로운 교육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되고요. 예. 내년 한 해 동안 지금 법이 통과돼서 거의 이제 한 5천억 이상의 그 대규모의 그 교원 연수가 시작됩니다. 네. 교사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가히 뭐 교실 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사님들과 함께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지금 영어, 수학, 코딩 이 3과목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큰 교실 변화를 이제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대학의 혁신입니다.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큰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은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 좀 교육으로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육으로 희망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